소개받은 성영모 원장입니다.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자궁근종은 그 생리불순이나 아니면 생리에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내막 쪽에 근종이 생기면은 심각한 빈혈을 갖다 유발시키고 또 이제 질출혈이나 아니면 성교통 같은 것도 유발시킬 수 있는, 또 자궁근종이 앞쪽에 있으면은 배뇨장애도 일으키고 또 심지어는 요실금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을 경우에는 그 질방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장 쪽이 부분적으로 폐쇄가 되니까 소화불량이나 아니면 그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30세가 넘어가면은 한 25에서 50% 정도의 여성에서 발생이 되고 또 40세가 넘어가면 5명 중에 한 2~3명꼴로는 근종이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자궁 적출을 하는 환자들의 한 28에서 40% 정도가 근종 때문에 적출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 통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자궁 적출 건수가 그 10만 명당 431건으로 이제 이 룩셈부르크보다 거의 2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고요. 제가 사실은 이 주제를 들고 나왔던 거는 이 논문 때문에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난소를 유지하든 난소를 적출하든 상관없이 자궁 적출을 받은 여성들에 있어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나 아니면 메타볼릭 디지즈가 증가한다, 이런 그 논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자궁 적출을 받은 여성들에 있어서 하이퍼리피데미아나 하이퍼텐션이나 오베시티 그리고 카디악 아리드미아나 아니면은 관상동맥 질환이 증가되어 있었고요. 특히 35세 이전에 자궁 적출 받던 여성에 있어서 그 신부전이죠. 신부전이 4.6배가 증가되어 있었고 코로나리 아티 디지도 마찬가지 2.5배가 증가되어 있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난소를 보존하든 보존하지 않든 간에 자궁 적출을 받은 여성들에 있어서 롱텀으로 봤을 때는 심각히 카디오바스큘라나 메타볼릭 디지즈가 생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성들에 있어서 자궁은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자궁근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되게 우리 외래에서 흔히 쓸 수 있는 주기적 관찰이나 증상 치료 있죠. 호르몬이나 약물 치료 이렇게 쓰다가 이 경우에는 그 자꾸 이제 그 시간이 지나거나 그러면 재발률도 굉장히 높고 또 치료가 잘 안 되고 내성도 강해지고 하는 그런 영향을 갖다 보이지만 어떤 수술적인 테크닉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몸에는 위험하진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들었던 게 하이프 치료인데 하이프가 이제 비침습 치료로 갖다 되어 있고 그리고 자궁근종 색정수련 용의술도 나옵니다. 그리고 근종 절제술이 이제 복강경이나 개복수술을 하든가 자궁 내시경을 통해서 하고 그 정 안 되면 그제서 이제 자궁 적출하는데 한번 드러내 버리면은 다시 두 번 다시 수술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은 어떤 수술 강도나 합병증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 근데 최근에 제가 환자 치료하고 하이프 치료를 많이 하면서 하이프의 어떤 그 성능을 높였다 그러나요? 며칠 전에 제가 수술했던 환자인데 이 자궁 근종 크기가 30cm가 넘었어요. 무려 이 무게가 3.8kg가 나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20개도 넘는 뭐 30개, 40개도 이렇게 판했던 어떤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2000년도 이전에 복강경이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개복 수술을 통해서 근종을 절제를 해냈었고 2000년도부터는 복강경술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그 개복 수술 없이 환자의 그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하면서 하는 수술을 갖다 했었고 최근에 들어갖고는 이제 단일공으로 이제 수술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가급적 환자한테 비침습적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 다른 또 시술법이 하나 있는데 근종 용해술이 있는데 복강경을 이용하든 자궁 내시경을 이용하든 간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근종인데 이 부분을 침을 찔러서 이제 전압을 걸어주죠. RF를 걸어주면은 이것이 그냥 다 녹아갖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장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종 제거술의 합병증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출혈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끝나고 난 다음에 유착이 많이 돼서 나중에 장운동 저하나 아니면 만성 골반통 같은 거 생길 위험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궁근종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자연분만하지 못하고 지향적외술로 낳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근종 하나 제거했는데 한 5년, 10년 뒤에 딱 가보면은 42에서 55%나 근종이 다시 새로운 게 생겨난다고 합니다. 다시 또 재치료가 필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분만했을 당시에 이제 자궁 파열의 위험성도 좀 많이 있고 제가 주로 치료했던 하이프 치료가 있는데요. 돋보기 원리를 이용해서 햇빛 에너지를 갖다가 이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한 점에 접촉을 집속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열이 발생되는 원리를 갖고 치료하는 게 하이프 치료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그 하이프 기계는 YDME 하이프에서 일명 북경 하이프로 알려져 있습니다. 멀티 공면 다중 집속 방식인데요. 251개의 하이프 초음파 발진자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꽝 쏘게 되면은 이 한 점에 모이게끔 해서 여기서 열이 발생되게끔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이 YDME 하이프의 큰 장점이 우리가 RF도 펄스 방식인데 똑같이 펄스 방식을 이용해 갖고 열을 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에너지를 딱 걸어주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걸어주고 쉬었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다른 하이프들의 원리는 컨티뉴어스하게 웨이브를 갖다 걸어주는 방식을 갖다가 쓰고 있고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의 대표적인 게, 아무리 많은 열을 갖다가 가해주고 중간에 인터벌 타임이 자체로 펄스 타입으로 걸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만 딱 그 세팅을 해주면은 그 80도, 100도 이상 막 원하지 않는 온도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제가 쓰고 있는 방식이 보칼 방식인데, 이거는 입체적인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콩알만한 그 불덩이를 자궁 근종에다 만들어서 그걸 탁구공처럼 키워갖고 그걸로 한두 번 이렇게 딱 돌려버리면은 5, 6cm 되는 그 근종이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제가 쓰고 있는 방식은 이제 보칼 방식인데, 이건 5개의 스팟으로 구성되고 이걸 한 셀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되게 5개의 방식이 5점을 지나가게 되면 한 3분 20초 정도가 지나가게 되는데, X, Y, Z축 2cm, 2cm, 2cm가 타버립니다. 처음에 이제 하이프 들어가는 접점 방식에다가 태워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평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X, Y, Z축으로 다 가기 때문에 부피 치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개가 다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2cm 되는 어떤 근종을 다 태울 수 있는 방식. 베이직이나 어드밴스 단계 쪽에서는 한 점을 갖다가 주게 되면은 그 온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니까 이 근종 자체가 이제 매질이 약한 부분들은 거의 비자리하게 이렇게 타게 됩니다. 이 보칼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동그랗게 원형의 어떤 그런 부위를 갖다가 태울 수 있고, 체력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게끔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안전성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발전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험실에서 했던 치료인데, 이거는 간이고 이거는 그 근육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V 방식으로 해서 2개의 셀을 갖다가 이렇게 걷는데, 이 자체가 다 탄 걸로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근육에서도 똑같은 방향을 탄 걸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봤으면은 45세 환자가 그 마이오마가 이제 보니까 5에서 6cm 되는 근종이 있었는데, 이 분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3개 정도의 셀을 갖다가 그어갖고 바로 치료했더니만은 포스트 조영제 영상인데 완전히 괴사된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괴사가 되면은 세포 안으로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환자한테 바로 치료됐습니다라고 확인을 해줄 수 있고, 그 진통제 같은 걸 안 쓰고 환자가 너무 무서워하는 경우는 잠깐 재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진통제가 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 사람은 부피가 36%가 감소되고 통증도 많이 완화된 걸로 케이스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컸던 사람이고 절대 자궁 격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왔던 사람입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인데 거의 10cm 되는 근종이 포스티리어 로어 쪽에 있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7개의 셀을 갖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가 돼서 4개월 뒤에 부피가 60% 감소되고 지금 자궁 적출을 하지 않고, 가장 최근에 이분이 오셨었는데 이 근종 크기가 4cm도 채 안 되게끔 남아있던 것 같다 확인했었습니다. 치료의 증상이 생리통이 10점에서 3점으로 감소됐고, 생리량도 굉장히 많이 호전된 것 같다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2015년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해서 거의 한 3년 정도에서 한 841케이스 근종 환자를 치료했었는데, 베이직이라고 모듈에 갖고 처음에 초창기 시도했던 케이스가 16케이스, 어드밴스에서 231, 또 보칼 타입도 2가지로 나눴습니다. 30줄로 열을 좀 약하게 줬던 거랑 약간 중간 열을 줬던 케이스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만에 부피가 65%가 감소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2018년 4월달 하이프 치료받고 나서 2달 만에 임신이 확인됐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기도 이렇게 보였고, 아기 모양해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은 한 해 한 30-40명 이상 환자가 발생되고, 또 OECD 국가 통계로 이제 그 자궁 적출 받는 경우가 전 세계 1등이라니까 좀 약간 오명이죠. 자궁은 여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자궁 적출 시에 폐경이 빨라지고 이제 신부전이나 관상동맥 질환이나 메타볼릭 디지즈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우울증도 문제가 되고 성욕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하이프는 자궁 보존이 가능한 하나의 툴로 자리 잡았는데, 이거 100% 혼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마이오맥톰이나 마이오라시스 병합요법을 통해 갖고 자궁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이 발달되고 테크닉하고 의사들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합병증은 줄이고 치료 성공률을 갖다가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3D 보컬 하이프 저희 병원에 있는 거는 점 치료를 부피 치료로 바꾸면서 5cm 되는 근종 1시간 30분 정도 걸리던 거를 11분 정도 내외에서 다 치료가 돼 있고 안정성까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히스테로스코피 통해서 마이맥 하면은 바로 그 다음 날이면 퇴원을도 할 수 있고 특별한 합병증 없이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히스테로스코픽 마이맥 했던 케이스 중에 가장 큰 케이스가 거의 한 7cm 정도까지는 수술을 해봤는데 그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이프를 먼저 때려갖고 자궁 안쪽에 있는 그 혈관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치료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히스테로스코피로. 제가 레전트 때 배울 때만 해도 아기 낳지 않으면 모터로 갖고 있어. 병 있으면 적출해버리면 끝나야지 하는데 적출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그 필드에서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설명하고 치료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